안녕하세요.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음, 오늘 영상은 오늘 뉴스에서 난 이승기 씨, 이 장인과 관련된 주가 조작 뉴스가 있었죠. 제가 이제 그거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이 사건이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그거와 관련된 이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설명드리고, 또 뭐 많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만이 허위 공시에 속는 경우가 적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제가 이제 이 금융 주가 조작이나 이거 관련된 전문적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사건에서 그 이승기 씨 장인 그분과 관련된 이름을 굉장히 사건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되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제가 일부러 평소와 다르게 금태로 바꿔봤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사기꾼들이 주로 금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사기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돈도 잘 쓰고 굉장히 호탕하고 호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또 많은 인맥을 자랑하고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이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제 처음 수사가 되었고요. 문제가 된 죄는 우리가 자본시장법에는 내부자 거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세 조종하는 것, 그 다음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자본시장에서의 부정거래 행위로서 처벌되는 대상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중에서, 여기는 뭐 모든 게 다 걸려 있는데, 특히 이제 시세 조정 행위, 그 다음에 허위 공시를 띄워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자본시장법상의 178조의 부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브로커가 껴 있고요.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인해서 경찰이 좀 껴 있고, 전직 경찰이 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법 위반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범 이인광, 제가 아까 얘기했던 라임 펀드 사태에서, 라임 펀드 사태 다 아시죠? 1조 6천억이라고 하는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고, 이 과거 문재인 정권과 관련되어서도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 합수단까지 해체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면서 도대체 이 엄청난 비리들이 있는 것들을 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었던 사건들이죠. 저는 이제 라인펀드의 피해자 대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고, 라인펀드의 주범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잡혀서 언론의 뉴스에서 많이 난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모 머터리얼즈 관련된 이인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굉장히 큰 금액을 라인 펀드를 통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상한 주범에 해당되고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엄청난 또 피해를 입힌 김영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주범인데, 이인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잡혀있지 않다가 프랑스 니스에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서 잡혔는데, 그 잡힌 상태에서 이제 국제공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범죄인 인도를 통해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도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제 국내 수사가 될 텐데, 그 이인광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도주하면서 자기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할 창구를 생각했어요. 그 해외 도피 자금의 마련을 위해서 각종의 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이런 것들 문제가 된 거고, 특히 지금 이승기 씨 장인이 관여되었던 문제된 게 퀀타피아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거기에 뭐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뭐 양자 센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주식 등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시세 조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자기의 어떤
그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국내에 있는 세력들, 자기가 예전에 에스모 워터리얼즈에서 이용했던 그 수법 그대로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똑같이 주가 조작을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이인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결국 그 콘타피아에 해당되는 이승기 씨 장인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승기 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분은 그 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랜 전부터 이쪽에서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괜히 이제 이승기 씨가 피해를 입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부당이득을 순식간에 취득해가지고 그 이득으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어서 결국 시세조정 행위. 그래서 시세조정으로 문제가 된 거는 시세조정의 특징은 고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 세력들이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해요. 그래서 통장을 그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타인의 통장들, 타인 명의 계좌들의 통장들을 곳곳에 흩트려서 가지고 있다가 자, 지금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에서 주문을 냅니다. 그래서 고가 매수 주문을 내고 허위 주문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580원에서 5,800원 거의 10배를 튕깁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 약 14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요. 고가 매수 시세 조정을 통해서 또 역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또 11억 원 뭐 이런 식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으로 이런 비슷한 내용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핵심인데 허위 공시죠. 우리가 주가 조작의 허위 공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무상증자. 공짜로 주식을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주가를 올리는 공시가 돼서 무상증자 공시라든지, 그 다음에 타기업 인수공시.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기업을 인수하는데 그 인수하기 위해서 외부 CB를 발행하겠다. 그리고 그 CB의 자금을 누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게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일반 개미들은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각종의 허위 주문과 고가 매수 주문을 같이 섞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뒤에 배후에 실질 대주주가 있는데 그 대주주들은 대부분 숨어 있습니다. 다른 차명 등을 통해서 이용하거나 또는 투자조합이라고 하는 측면, 투자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익명의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을 뭐 FI니 뭐 재무적 투자자니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최대 주주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공시가 나지 않죠. 그런 식의 문제들이 모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서 문제가 되고요.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무마 명령, 항상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뭐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 이러면서 검찰 수사관이니 뭐 전직 경찰이니 또는 현직 경찰도 관여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기생하여 이득을 얻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항상 합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임 사태 주범인 그 이인광 씨가 자기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시세 조정 계획을 했고, 그것을 자신들이 국내에 있는 세력들을 통해서 그거를 지배했고요. 조율하고 범행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몇 개월 만에 3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해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때 그것에 같이 관여한 사람이 바로 이승기 씨 장인이라고 하는 이모 씨입니다. 그 예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항상 같은 수법으로 합니다. 다만 그 수법이 계속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시장에서 각광받는 테마주가 항상 있죠. 그 중에서 2차 전지, 뭐 양자 기술 이런 게 있는데, 그 양자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김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몇십 년 전, 20년 전인가, 10년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뭐 국가에서 투자도 받았지만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KBS 추적 보도에서 아마 방송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뭐 양자 기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이제 주가 조작의 행위를 본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거기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알려진 중앙첨단 소재 요 두 가지의 상장 기업들을 시세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건 퀀타피아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고요. 여기에 이 퀀타피아 관련돼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기 시세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각종의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내용들이 이 각종의 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투여돼야 된다. 자기가 곧 투자가 될 것이다. 또 거기에 뭐가 발행이 돼서 거기에 기업에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허위 공시 같은 것들을 내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뭐 양자 기술 같은 거 얘기했고 그 양자 기술 중에 하나가 뭐 그 양자 기술을 통해서 피를 뽑지도 않고도 그 안에 투여를 해가지고 양자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뭐 당뇨를 다 체크한다는 등 이런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정말 신기술인 것처럼 속여서 또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조합도 모읍니다. 그래서 라그나 투자 조합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받는 역할을 하고 그 투자받을 때의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승기 씨 장인이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과거 이제 이 라임 사태에서 이인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똑같은 내용인 거죠. 자기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각종의 카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각종의 무슨 주식 카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주식 동호회 카페. 이런 데 그 사람들이 항상 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무슨 무상증자한다, 신사업을 추진한다, 그 다음에 뭐 무상증자 시 목표 주가 얼마 예상, 뭐 20만 원 예상,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렇게 이제 현혹을 하고 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그 게시된 글을 정보하고 뭐 또 개별 상담도 해주면서 이 주식을 꼭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직화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 개미들에게 돈을 뜯어서 자기들은 그냥 순식간에 몇십억을 가져가는 게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반면에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니까 전화가 오고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매수를 권유하고 자기들은 증권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가상의 증권 계좌 뭐 다른 사람의 차명 계좌 이런 것들을 모두 이용해 가지고 허위 주문도 하고 가장 매매 주문도 하고 고가 매수 물량 소진 주문 시가 종가 관여 주문 뭐 이런 것들을 수천 회를 계속 해가지고 거짓으로 매매를 꾸밉니다. 그래서 결국 이 증권의 매매가 상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해서 시세 조정을 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죠. 이 이인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임 사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서 시세 조정을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는데 그 이득을 취득할 때 라임 펀드에 들어가 있던 그 돈들이 거기에 공모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에스모나 에스모 버트리얼즈 각종의 이런 옛날 동양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회사들의 회사에 라임 펀드에 돈이 들어가는데 마치 라임 펀드의 돈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돈처럼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TRS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 없고 그 기법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라임 펀드 돈이 들어가지만은 금융기관 명의로 들어갑니다. KB 뭐 무슨 증권 무슨 은행 여기에서 그 상장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시비에 투자하는 것처럼 시비 300억 투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300억 입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 금융기관에서 몇 대 금융기관에서 이 회사를 믿고 이 큰 금액을 투자하는구나라고 믿고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 사람들은 큰 회사는 건드리지 않아요. 코스닥 상장사를 건드리죠. 왜냐하면 코스닥 상장사는 시가총액이 뭐 1,000억짜리도 있고 2,000억, 3,000억짜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300억 들어가면 10%가 올라가고 12%의 자본금이 올라갈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그때 시세조정 세력들이 같이 합세해서 쭉 끌어주기만 하면 뭐 이거는 너무 쉬운 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주가 조작의 세력들이나 이런 자본시장의 우리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세력들은 늘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늘 당한다. 특히 주식을 처음 입문하거나 주식을 입문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기사라든지 외부의 풍문을 듣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먹잇감입니다. 그 먹잇감들은 이 사람들의 호화자원 자금, 그 사람들이 사는 페라리의 돈을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돈들이 여러분의 개미들의, 그 다음에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돈으로부터 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공시가 나왔을 때 특히 코스닥 공시와 관련되어서는 꼼꼼하게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된 광고성 글들을 보고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요. 언론 기사의 내용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 기사의 내용도 그것이 불명확할 가능성이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기자와 결탁해서 그런 기사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히 믿고 투자하는 데에서는 매우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 자본시장 관련된 뭐 각종의 모든 금융사기 관련된 것들,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관련된 금융범과 관련된 것도 변론도 해봤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구속도 시켜봤고, 뭐 제가 구속시킨 사람들은 다 징역 뭐 20년 30년 나올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양쪽 방향에서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 오르는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의 위험성은 좀 빨리 알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 요 정도는 제가 아는데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런 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해본 적은 있지만 크게 이득을 본 적은 전혀 없고, 뭐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잘못된 주변 지인들의 정보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의 금융사기꾼의 페라리를 사는데 제 돈이 들어간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고요. 이런 금융사기와 관련된 금융피해는 본인이 철저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공시, 이런 부분들은 매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금융사기가 아니니까 안경을 다시 원래대로 쓰고요. 어쨌든 오늘 그 뉴스가 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